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공원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친다든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재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비로 약사하고 치료하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다치거나 넘어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이걸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해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보험금이 뭐냐? 그건 바로 영조물 배상보험입니다. 이건 내가 따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이 무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그러니 관련한 사고나 피해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무료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안전보험. 그런데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짧게만 알려드리고 가자면 이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하는 건데요.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시민안전보험,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내가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보험의 보장 항목들도 살펴볼 수 있고 보험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 내역은 큰 범주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동안 내가 챙겨받지 못했던 보험금이 있으시다면 담당 부서에 전화하셔서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었던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였고요. 혹시나 잊어버리셨거나 또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보험금 정보는 바로 영조물 배상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영조물 배상보험은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인해 누군가의 신체나 재물에 손실을 발생시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길을 가면서 쉽게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 보도블럭, 가로수, 공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모두 영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보도블럭이 빠져 있어서 그 틈에 발이 끼어 넘어질 뻔한 적. 그리고 맨홀 뚜껑, 여기에도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맨홀 뚜껑이 잘 닫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살짝 튀어나와서 그 단차 때문에 걷다가 발에 걸리는 적들 종종 있습니다. 또는 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작은 구멍, 즉 포트홀이라고 하죠. 이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도 가장 많이 접수되는 건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등 도시에서는 이 보도블럭 걸림 사고로 보상을 접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방에서는 자동차 포트홀 피해 접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접수 사례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지방의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 사례들은 사실 누구나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겪게 되는 일들인데요. 그럴 때 에이 그냥 재수가 없었네 생각하거나 넘어진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들 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모르면 놓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고 걷지 않았다거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개인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구조물 등이 원인이 되어서, 즉 제대로 이런 걸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파악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물론 넘어지고 다쳤다고 해서 다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험 접수를 하면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진술을 듣고 사고 현장에 가서 도로 파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과실과 피해액 등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과실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영조물 관리 미흡에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조사, 피해자의 진술, 유사 판례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을 했느냐, 그 가입 여부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보험 등록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5년에는 20만 6,63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0만 9,957건으로 무려 7년 사이에 2배나 더 가입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보상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이미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청구를 해서 받으신 건데요. 2015년의 경우 7,225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무려 17,806건으로 2.5배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났는데요. 2015년 151억 원에서 2022년 433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보험금 지급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영조물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셨는데도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 현장 상황이 나중에는 많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 접수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사진부터 찍어 놓으세요. 사진과 동영상 이런 것들로 내가 영조물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는 걸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119 구급 기록지 등을 증거로 남기고, 만약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이런 자료들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 기간은 보통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조물 배상보험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도 관련한 사고나 피해 경험이 있으실까요?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